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편하게 시청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날 한 0.5%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러셀은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영상 통해서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밀어낼 경우에 좀 과하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사전에 좀 경고를 드렸는데 다행히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지지를 받고 상승으로 추세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조금 더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소리냐면은 직전에 해당 구간에서 해당 이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면은 이후로 이 무너지는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인데 이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더 볼 수 있고 최대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2% 정도는 더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죠. 2% 이상의 상승은 실제로 해당이 위에 직전 전고점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안전하게 확인하면서 실제로 돌파한다면은 이후로 새로운 신고가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종목들은 그냥 홀딩하면서 끌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반대로 추세를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이 W자 파동에서 종결되고 나서 삼각 수렴 만들어 놓고 밑으로 밀어버린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강하게 축소하고 현금 들고 밑에서 하락 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일단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의 위험은 한번 벗어났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하락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락뷰가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QQQ 기준으로 볼 때도 결국 한 번 더 지금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50일선하고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위로 상승이 나오면서 즉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행히 하락이 한번 이렇게 뒤로 물려났구나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패턴은 과거에도 24년도에도 동일하게 보였던 패턴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홀딩을 할지, 즉 이 상승하는 증시를 따라가면서 수익을 낼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거 지금에서 잘라야 돼 하고 손절 치고 밑으로 빠지는 거 대응할지는 아직 좀 더 가봐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은 남아 있고 중장기적으로 하락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시황을 보자면은 빅스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 하단을 이탈하면서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뭐 빅스가 튈 것 같은 이런 우려감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빅스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17.5불에서 19불대를 돌파하는 순간 많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좀 우려를 가져가자. 1월 한 15일 정도 전후부터는 좀 우리가 우려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점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이 상승한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자, 시장의 유동성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가냐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나 증시로 가기보다는 계속해서 금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코인으로 좀 들어갈 법한데라고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엔달러 환율이거든요. 엔달러 환율 역시도 어제 일본이 정말 타카치 총리가 내년에 좀 국채 매입을 좀 조금 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 좀 떨어졌다가 결국 반등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일단 당장 무너질 구간으로 보진 않고 일단은 더 올라갈 구간으로 보이긴 해요. 일단 이 더 올라가면 위험 구간인데 일단 올라간다는 룸이 남아있다는 건 증시 역시도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올라갈 룸에서 추세를 이탈해 버린다면은 이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이나 증시가 따라서 올라가다가 결국 무너지는 그림이 동시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하락은 1월, 2월 사이에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을 따라가는 시장이 맞지만 향후에 좀 하락을 대비하셨으면은 좋겠어요. 네. 자, 양자스터 먼저 좀 진행을 해 드릴게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좀 강하게 상승이 좀 출현을 했어요. 네.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50일선 돌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을 4시간 봉으로 확대해서 보자면은
지금 이 위에 이 파란 색깔 이 저항선 구간, 즉 직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전고점 55.5불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지만 지금 4시간봉 기준에서 이평선 집중시키고 나서 이평선이 다시 한번 더 정비열되는 구간에서 퍼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이온큐는 60불까지 올라갈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봐요. 지금 52불 약간 훼손했지만 이 구간 50불까지로 수정할 테니까 50불 이탈하지 않고 지지 받아준다면은 A, B, C로 올라가면서 60불까지는 건든 다음에 그 다음 무언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60불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릴 때에는 여기서 현금 확보 좀 하시고 이후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하락 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60불 돌파 나오게 되면은 무난하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항선이 60불대예요. 그래서 이 60불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현금 확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 대비를 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요일에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올 때 매수 타점이 나오는 종목이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지난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갈 때 매수 타점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현재가 매수 타점을 진행하면서 바닥 매수를 좀 진행해놨고, 자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실제로 25불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후로 저는 일단 이 위에 30불대까지는 목표가가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열려있는 목표가이긴 하고 실제로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리게티 컴퓨팅이고요. 돌파하지 못한다면 아까 아이온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 축소해야 되는 구간이 32불대 정도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50일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50일선 저항이랑도 동일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구간이 지금 30불대를 돌파하면은 위에 이제 매물대가 매도세로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하나의 약세를 볼 수 있고 4시간 봉으로 확대했을 때 실제로 32불대가 지금 이 구름대 4시간 봉 기준으로 첫 번째 구름대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대 상단을 돌파를 할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불대, 32불대가 저항이구나라고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온큐처럼 이평선이 정배열 4시간 봉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게티 컴퓨팅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상승 확률을 열어놓을 수 있지만 이 30불대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확보는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디웨이브 퀀텀입니다. 자,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는 이틀 전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마이너스 한 9% 정도 밀려도 사실 크게 리스크로 보진 않아요. 일단 장대 양봉을 훼손하지 않고 있으면 상관없고요. 두 번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아이온큐나 리졸브가 뚫어줘야 되는 이 저항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이탈하지 않고 G라인을 만들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 50일선 G라인 지금 지지받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돌파한 이 저항선 이 저항선을 지금 G라인으로 지지받고 있고요. 저항선 지지받고 있고 지금 구름대 상단 지지받고 있고 50일선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크게 문제 없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파란색 비각추세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한번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삼각 수렴을 거칠 수 있고요. 여기서 수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치고 올라갈 때는 최대 36불에서 37불까지도 상승이 열려있는 종목이 디웨이브 퀀텀입니다. 그럼 디웨이브 퀀텀이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때 당연히 양자 섹터들 모두 따라서 한 번씩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하고요. 반대로 이 종목도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은 26불 정도로는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스크예요. 자, 실스크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아쉽기는 해요. 캔들이 사실 21선 위에 딱 있어주면 제일 안전하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평선이 집중되고 있는 구간에서 볼리저 밴드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차나에 이렇게 하나의 W자 파동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이 추세 하단을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하단을 지지받고 이 상승이 나오는 그림 정도는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4불대를 다시 한 번 더 G라인 매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도 한 번 더 G라인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보이고요. 반대로 단기적으로 상승은 한 5불까지는 열려있는 종목이다. 근데 이 종목도 실제로 5불 위로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이 위에 있는 매물대를 충분히 녹여야 되는데 사실 이때가 뭐 10월 그리고 11월에 상승된 고점을 형성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고점들이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를 녹이기 위해서는 이 앞선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동일하게 지금 유입이 되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거래량을 잡아먹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여기는 강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기간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은 횡보가 나와줘야 이 매물대가 녹아요. 이것은 실수 그 과거 패턴에도 동일하죠.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갔던 패턴들은 한번 위로 올렸다가도 결국 매물대 맞고 밀려버리면은 가격적으로 그리고 기간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줘야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때 기간적인 조정이 언제 정도였냐면은 자 기간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때 뭐 3 월부터 5 월까지 대략 한 2달 정도 기간 가져갔었고요, 횡보를. 여기서도 실제로 이 기간적으로는 한 37 일 예 한 1.5 개월 정도 기간적으로 가져간 부분들이 있는데 예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이 충분히 출현했을 때에만 어느 정도 좀 조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스크 단기적으로는 지금 네 5 불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4 불 돌파 매까지는 유효하다라고는 좀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실스크고요. 네. 자 퀀텀사이고요. 퀀텀사이 보유자분들 좀 재미없으실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증시는 순환매거든요.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자 오라클 이슈가 좀 안정이 되었을 때 오라클 치고 올라가고 증시를 상승할 때 자 첫 번째로 올라갔던 게 코어이브가 한 20%씩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코어이브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 날 어떤 게 올라갔냐면은 포이테크놀로지가 10% 이상 올라갔고요.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퀀텀사이 역시도 지금은 바닥에 붙어 있지만 예 퀀텀사이 지금 바닥에 붙어 있지만 퀀텀사이가 1.2불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G라인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G라인 만들어 가고 있는 구간. 지금 구간에서 하나의 하락 추세를 좀 단기적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이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1.6 불대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퀀텀 사이도 조금 뒤늦게 예 발동이 걸리지만 일단 올라갈 것으로 네 예상은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은 맞아요. 네. 동일하게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지금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기는 해요. 네. 지금 너무 수급이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 예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와야 되는 구간이긴 하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에이브 퀀텀 컴퓨팅이 차라리 예 차트상으로는 더 낫기는 해요. 네. 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어제처럼 이렇게 엊그제처럼 네 좀 양자 세트들 10% 슈팅 나올 때는 퀀텀 사이도 최소 5% 이상은 상승 마감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고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장대 양봉 하나 박아 놓고 끝났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 종결짓고 나서 그리고 지금 나오는 상승이거든요. 지금 캔들이 21선 위로 지지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51선을 소화하고 나면은 이후로 단기적으로 최대 15불까지는 상승이 열려 있는 종목이 퀀텀 컴퓨팅이다. 하지만 퀀텀 컴퓨팅도 이 15불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위에 매물대가 꽤나 강한 매물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에 매물대 진짜 많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추가적으로 어제 그렇게 크게 네 좀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들은 없고 참 아까 코어웨이브 좀 말씀드렸으니까 코어웨이브를 좀 보자면은 자 코어웨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을 크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예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G라인을 좀 강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77불 때까지 한번 내려오면은 오늘 75불, 7불 그래서 오늘 한 75불이나 77불 대를 와 준다면은 G라인 매수 타점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고 나서 위로 올라갈 때는 100불 정도까지는 수익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 타점이 보이는데라는 종목이죠. 그러면은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코어 2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로 좀 상승이 100불 위로 좀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추가적으로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보유자분들은 좀 답답하실 구간이기도 하고 영상 시청하시면서도 '이게 도대체 언제 오르는 거야?'라고 좀 그거 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뉴스케이 파워 같은 경우는 4에서 5거래일 정도 지금 바닥 붙어서 횡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추세 하단 이탈하지 않고 있고요. 15.5불 이탈하지 않으면 무방한 자리고요. 15.5불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 타점이 나와요. 15.5불 손절가 잡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최소 22불까지는 상승이 계속해서 열려 있어요. 볼배 상단이 22불에도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과하게 빠질 때에는 한 번씩 구름대 상단까지는 찍고 나서 또 빠지고, 또 이 50일선까지는 한번 땡겼다 빠지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수급이 좀 과하게 밑으로 눌려 있는 상태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간 순환 매장이고, 어느 정도 반도체 종목들이 오르고 나면은 이후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그리고 뭐 전력난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이슈를 받으면서 뉴스케일 파워도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끝나는 하락 우파동이 종결되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아직 종결됐다라고 보기에는 가격적으로 조금 내려와야 되는 하락 우파동이긴 하지만, 일단 하락 우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하락 주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 15.5불 15.5불 이탈하지 않고 위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 우파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락이 캔슬되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간다라는 뷰가 높아지는 종목이 바로 뉴스케일 파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댓글에 레코시텐즈 봐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랜만에 레코시텐즈를 보자면은, 자, 레코시텐즈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좀 바닥을 잡았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직전에 지지를 받았던 쌍바닥 지라인 구간 지금 지지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은 뉴스케일 파워랑 동일하죠. 단기적으로 4고 5거래 정도 횡보 나오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산 시기에 하락했고, 비산 시기 반등 나오고, 또 비산 시기에 하락 나온 다음에 비산 시기에 횡보하고 있는 것까지 모두 뉴스케일 파워랑 동일하다. 레코시스텐즈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은, 섹터가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비싼 차트가 나올 때에는 비싼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레코시스텐즈 최소한 2불에서 2불, 2.2불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레코시스텐즈도 반등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레코시스텐즈도 개인적으로는 좀 단타로 좀 잡으려고 타점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1.7불에서 1.8불 사이 지금 얼러트 신호 계속 넣어놓고 있어요. 왜냐면은 뚫어주면 매수점 나오거든요. 이평선 단기적으로 다 집중시켜 놨고, 위에 지금 치고 올라가 주면은 단기적으로 하락추도 종결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 나오거든요. 자, 지금 레코스템즈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락추세 그으면은 4시간 봉 기준 확대했을 때 마지막 구간 돌파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돌파 나오고 위로 뚫어주면 당연히 모두 돌파매매 타점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2.2불까지는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따라갈 예정이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추 상단을 지금 애매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근데 아직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빠질 구간이라고 해석은 하고 있지 않아서, 왜냐면 뺄 것 같았으면은 직전에 이 19일에서 20일 사이, 이 사이에 차라리 한번 이러고 빼는 게 차라리 이게 확률이 높고,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서 버틴다라는 것은 빼기보다는 조금 더 횡보의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 횡보의 확률이 높아지면은 한번 하락이 나왔어야 되는 구간을 버텼기 때문에 상승을 해줘야 되는 구간으로 진입한 건데, 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 구간을 동일하게 또 90K를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로 끝내버리면, 그러면 이 종목은 1월 2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많이 위험해져요. 많이 위험해진다는 게 뭐냐면은, 자, 주식이라는 게 내가 올려야 될 때 올리지 못하면은 하락 확률이 늘어나는 거고요. 떨어져야 될 때 떨어지지 못하면은 반대로 상승 확률이 늘어나는 것이 주식이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에서 돌파하지 못하면은 다시 한 번 더 하락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결국 이 하락 확률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 결국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이 힘을 땡기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밀릴 때는 횡보 나오고 나서 이 밀리는 그림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거 좀 우려스럽게 비트코인 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보고는 있거든요. 이거 스트래티지 마지막 추세 하단부를 좀 내려와서 답답한 구간이긴 한데, 사실 반등이 좀 나와도 돼요.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좀 열어놓고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MSTU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목표가 계속해서 15불 때는 좀 쳐다보고 있어서 이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장에서 반등 나오면은 이 종목도 계속해서 추매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도 좀 더 인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네, 약세 패턴이지만 크게 네, 우려하지는 않고 있는 네, 구간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예, 영상 댓글 통해서 보시면은 예, 이틀 전에 좀 상승이 나왔는데 예, 하락이 안 나오잖아라고 하시는 분들 좀 계시긴 해요. 근데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하락뷰는 실제로 올해 1월, 올해 2월 정도에 좀 가면은 좀 많이 우려스러운 하락뷰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 가서 다 떨어진 다음에 아 그때 12월에 하락뷰 얘기했던 뭐냐 유튜버 있었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실제로 얘가 그 당시에 어디 돌파하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했는지, 그리고 빅스가 어딜 돌파했을 때 위험하다고 했는지, 엔캐리가 어디 이상으로 올라갔다 떨어질 때 밀릴 때 위험하다고 했는지를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